서울의 한 은행 VIP 라운지에서 벌어진 한 사건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일지도 모른데 말이죠. 그날 한 노인이 조용히 VIP 라운지에 들어섰습니다. 허름한 외투를 걸친 채 창가에 앉아 있던 그는 곧 주변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족의 운명까지도 바꿔놓을 예상치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는 왜 VIP 라운지를 찾았던 걸까요? 그리고 그를 돕던 직원은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그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이미 눌러주셨죠? 감사합니다. 그럼 이야기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 거대한 빌딩들이 숲을 이루는 곳, 그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명성은행 본점, 대한민국 경제의 흐름을 쥐고 있는 거대 금융기관이었죠. 그리고 그 안에는 특별한 공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VIP 라운지였습니다. 여기엔 아무나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극소수의 상류층 고객들만이 출입할 수 있는 곳, 고급 가죽 소파, 이탈리아에서 공수한 대리석 테이블, 그리고 최고급 원두로 내린 커피가 제공되는 이곳은 단순한 은행 창구가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경제적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사교장이나 다름없었죠. 이런 곳에서 아주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기 냄새가 나는데 정장을 차려입고 앉아있던 중견 건설회사 대표 윤대식이 코를 찡그렸습니다. 그는 곁에 서 있던 직원에게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직원, 환기 좀 시켜봐요. 뭐가 이상한데? 주변 VIP 고객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들었습니다. 코를 막는 사람도 있었고 서로 눈치를 주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게요. 뭔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요즘 은행이 VIP 관리를 너무 허술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허름한 외투를 걸친 백발의 노인, 최병국, 무릎이 닳아 헤어진 바지, 오래된 구두, 창가에 조용히 앉아있던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노인은 VIP 고객 중에서도 가장 높은 등급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한 VIP가 아니라 명성은행의 최대 투자자였죠. 그러나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VIP 라운지의 직원들도 어쩔 줄 몰라 하며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김지훈 VIP 매니저는 다급한 표정으로 최병국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여기는 VIP 고객님들만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김지훈은 부드러운 척하려 했지만 말투에는 이미 의심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죠. 혹시 고객님이 맞으신지 신분증을 확인해도 될까요? 최병국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VIP 고객이라 했소. 그의 말은 짧았지만 묵직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지우는 순순히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요즘 금융 사기도 많아서요. 신분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없으시면 자리 이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주머니를 더듬었지만 지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 깜빡하고 두고 나왔던 것이죠. 김지훈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 경비를 호출했습니다. VIP 라운지에서 신분 미확인 고객 발견. 즉시 조치 바랍니다. 순식간에 은행 경비 2명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잠시만요. 저희와 함께 나가주시겠어요? 그제야 주변에 있던 VIP 고객들은 기다렸다는 듯 안도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휴, 이제야 좀 조용해지겠군요.
VIP 라운지도 수준 관리를 해야 한다니까요. 그리고 그때 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잠깐만요. 이분께 이렇게 대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VIP 창구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직원 박소연이었습니다. 김지훈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돌아봤습니다. 박소연 씨, 업무 중이잖아요. 왜 끼어듭니까? 하지만 박소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VIP 고객이 아니라고 단정 짓는 건 너무 성급한 판단 아닙니까? 김지훈이 비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아니, VIP 고객이 아니라니까요. 당연히 확인해야죠. 그 순간 신랑이 속에서 중심을 잃고 한 발짝 물러섰던 최병국이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최병국이 바닥에 쓰러지자 사람들은 일순간 얼어붙었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를 내쫓으려던 VIP 고객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라운지 안은 일순간 조용해졌고 박소연은 재빨리 최병국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하지만 최병국은 다리를 움켜쥔 채 쉽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얼굴에는 고통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애써 태어난 척 웃으며 말했습니다. 허허, 별거 아니네. 그냥 조금 미끄러졌을 뿐이야. 그러나 박소연은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넘어짐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때 VIP 매니저 김지훈이 당황한 듯 허둥대며 말했습니다. 아, 저 구급차를 부를까요? 그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최병국을 내쫓으려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 되자 마지못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죠. 박소연은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당연히 불러야죠. 빨리 구급차를 호출하세요. 그러자 김지훈은 경비원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경비원들조차 눈치만 보며 미적거릴 뿐이었습니다. 결국 박소연이 직접 휴대전화를 꺼내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몇 분 후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최병국은 들것에 실려 차에 올랐고 박소연도 곁을 지켰습니다. VIP 고객들은 멀찍이 떨어져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몇몇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남 일처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박소연은 최병국을 부축하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어디 크게 다치셨나요? 최병국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젊었을 때 다친 다리라네. 가끔 이럴 때가 있지. 박소연은 순간 놀랐습니다. 다리를 다치셨다고요? 최병국은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웃었습니다. 오래전 일이지. 젊었을 때 베트남전에 참전했었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소연은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 노인은 그저 평범한 고객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겪은 사람이었고 나이든 지금도 묵묵히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간 박소연은 그를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VIP 고객들과 은행 직원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자신 또한 그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단순한 어르신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떠올랐죠. 그때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옮겨진 최병국은 곧장 검사를 받았습니다. 박소연은 복도에서 기다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최병국을 부축해 올 수 있었지만 VIP 라운지에서 그를 내쫓으려 했던 일은 여전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때 병원 복도 끝에서 누군가 다급하게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박소연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곳에는 낯익은 얼굴이 있었습니다. 강준혁. 그리고 순간 박소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바로 박소연의 전 연인이었습니다. 강준혁 역시 박소연을 보자마자 발걸음을 멈추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연 씨,
병원 복도는 순식간에 어색한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병원 복도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박소연과 강준혁은 그저 서로를 바라볼 뿐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때 누구보다 가까웠던 사이. 그러나 지금은 헤어진 지 1년이 넘은 남과 여. 그때 침대에 누워있던 최병국이 입을 열었습니다. 허허, 자네들 서로 아는 사이였나 보군. 최병국의 말에 두 사람은 그제야 현실로 돌아온 듯 어색하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강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다쳤다고 해서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시선은 계속해서 박소연에게 머물렀습니다. 강준혁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박소연과 다시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녀가 여기 있다는 것조차 믿기지 않았죠. 박소연 또한 당황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재회에 가슴이 복잡하게 요동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의 감정보다 최병국이 우선이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으세요. 박소연은 애써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다리 부상이 있으시지만 정밀 검사 결과 큰 이상은 없다고 하네요. 강준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리고 다시 박소연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있는 거죠? 박소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VIP 라운지에서 일어난 일 때문이에요. 할아버지가 쓰러지셨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부축해서 병원으로 모셔왔어요. 강준혁은 그 말을 듣자마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VIP 라운지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박소연이 머뭇거리자 이번에는 최병국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가벼운 한숨을 쉬며 천천히 지난 일을 설명했습니다. VIP 라운지에서 자신이 외모만으로 무시당한 일, VIP 매니저가 신분 확인도 하지 않고 자신을 내쫓으려 했던 일, 그리고 박소연이 자신을 끝까지 도와줬던 일. 이야기를 듣는 동안 강준혁의 얼굴에는 분노가 서려갔습니다. 할아버지를 그렇게 대했다고요? 강준혁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박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연 씨가 할아버지를 도와주신 거군요. 박소연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최병국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자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그곳에서 그냥 쫓겨났을 거네. 그러더니 박소연을 가만히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궁금하네. 자네는 왜 그랬나? 박소연이 눈을 깜빡이며 최병국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왜 나를 도와주었느냐는 말일세. 최병국은 깊은 눈빛으로 박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이 순간 그는 박소연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박소연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냥 누군가를 그렇게 대하는 게 싫었어요. 박소연은 솔직한 마음을 그대로 내뱉었습니다. VIP고 뭐고 떠나서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게 싫었어요. 그리고 어르신께서 분명 불편해 보이셨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고도 그냥 모른 척하는 건 제 성격상 못하겠더라고요. 박소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신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최병국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거면 충분하네. 박소연은 순간 최병국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최병국은 강준혁을 돌아보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준혁아, 내가 사랑했던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알겠구나. 강준혁은 그 말을 듣자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소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최병국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박소연을 향한 깊은 신뢰와 인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소연과 강준혁은 최병국의 말에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감정과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어색한 순간을 깨뜨린 사람은 최병국이었습니다. 허허, 다들 그렇게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을 것까지야 있나. 그는 능청스럽게 웃으며 침대에 몸을 기대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어색한 표정이었습니다. 강준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런데 왜 VIP 라운지에 가신 거예요? 최병국은 천천히 시선을 박소연에게 돌렸습니다. 그리고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박소연 씨를 직접 보고 싶어서 갔네. 박소연은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를요? 강준혁 또한 놀란 듯 박소연 씨를요? 하고 되물었습니다. 그래. 최병국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자네를 보고 싶었네. 내 손자가 사랑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박소연은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얼떨결에 강준혁을 바라보았지만 강준혁도 그저 입을 다문 채 할아버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사실 말이지, 나는 처음부터 너희 둘의 결혼을 반대하지 않았네. 최병국의 말에 박소연과 강준혁은 동시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뭐라고요? 강준혁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그러셨잖아요. 소연 씨랑은 절대 결혼할 수 없다고. 할아버지께서도 반대하셨다고 했고요. 그건 내 부모가 내 입을 빌려서 한 말이지. 나는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네. 최병국은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소연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강준혁이 결혼을 반대했던 부모님의 뜻을 따른 것이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준혁 역시 할아버지가 반대했다고 믿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할아버지는 처음부터 저희 결혼을 반대하지 않으셨던 건가요? 강준혁의 목소리에는 당혹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최병국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는 단 한 번도 반대하지 않았어. 박소연은 멍한 표정으로 강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강준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된 건 전부. 강준혁은 순간 숨을 몰아쉬며 이마를 짚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이 강준혁을 설득하면서 했던 말들, 박소연이 결혼을 반대했던 이유들,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잘못된 정보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박소연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손을 꼭 쥐었습니다. 나는 내 손자가 스스로 선택한 사람이면 된다고 생각했거든. 최병국은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직접 확인했네. 자네가 어떤 사람인지. 박소연은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지켜보는 최병국의 눈빛에서 깊은 신뢰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소연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런데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최병국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내 손자의 인생을 함께할 사람이 된다면 나는 기쁠 거야. 박소연은 예상치 못한 말에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강준혁 또한 깊은 감정이 서린 얼굴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하나뿐이었습니다. 이제 내 부모를 설득해야겠구나. 최병국은 조용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연한 눈빛으로 강준혁과 박소연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는 손자의 인생을 위해 진짜로 나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죠? 강준혁의 어머니,
이정숙이 차가운 시선으로 최병국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저택. 이곳은 강준혁의 부모가 사는 집이었고 지금 이곳에서는 긴장감이 감도는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최병국이 병원에서 퇴원한 후 그는 즉시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죠. 준혁이와 박소연의 결혼을 허락해라. 하지만 예상대로 부모님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강준혁의 아버지 강태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님, 그건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 어렵지? 최병국은 흔들림 없는 시선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강태수는 체면을 지키려는 듯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님도 아시잖아요. 박소연 씨는 우리 집안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병국은 단호한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그럼 자네들이 말하는 우리 집안에 맞는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인가? 강태수와 이정숙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정숙이 나직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박소연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저희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녀는 가만히 손을 모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 준혁이와 꼭 어울리는 건 아니잖아요. 강태수 역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이라는 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박소연 씨는 가정 환경도 다르고 재산도 없고 우리와 배경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러자 최병국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들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배우며 살았나? 이정숙과 강태수는 순간 당황한 듯 최병국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돈을 보고 배우라고 가르친 적이 없네. 사람을 보고 배우라고 했지. 최병국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박소연이 어떤 사람인지 직접 보고 왔다. 자네들이 내 손자를 위해 찾는 좋은 배우자의 조건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박소연이야말로 준혁이와 함께할 사람이라고 확신하네. 강태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최병국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내가 한 가지 시험을 해보지. 시험이요? 강준혁과 박소연 그리고 강태수와 이정숙 모두 놀란 표정으로 최병국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결혼이 진짜 옳은 선택인지 확인할 방법이 있네. 최병국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며칠 후 박소연은 강준혁의 부모가 운영하는 한 복지재단으로 초대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리둥절했지만 최병국이 직접 말했습니다. 이 재단에서 일주일 동안 봉사해보게.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필요한 일을 해낸다면 그때 가서 다시 이야기하자고. 박소연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곧 어려운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복지재단에서의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서류 정리나 간단한 업무를 맡는 줄 알았지만 그녀가 배정된 곳은 실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아이들을 돌보는 자리였습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아이가 낡은 책을 내밀며 물었습니다. 박소연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앉으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같이 해볼까?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며 진심으로 이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박소연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앉으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아이들은 서툴지만 열심히 문제를 풀었고 박소연은 하나하나 정성껏 설명해주며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돈이나 배경보다 진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조건이 필요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모습을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강준혁의 부모였습니다. 이정숙은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박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온화한 성품과 아이들에게 건네는 밝은 미소가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강태수 또한 말없이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박소연을 다시금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 박소연은 강준혁의 부모 앞에 다시 섰습니다. 강태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박소연 씨. 이번 경험이 어땠습니까? 박소연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돈이나 배경이 아니라 사람의 진심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이정숙은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 준혁이와 결혼하고 싶나요? 박소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준혁 씨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든 옆에서 함께하고 싶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때 최병국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박수를 쳤습니다. 좋다. 이제 자네들도 알겠지.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은가. 강태수와 이정숙은 서로를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정숙이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강준혁은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고 박소연은 감격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최병국은 흐뭇한 표정으로 손자와 박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자, 이제 결혼 준비를 해야겠구먼.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의 고급 호텔 대연회장. 반짝이는 샹들리에 아래 아름답게 장식된 예식장이 마련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오늘 아주 특별한 결혼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강준혁과 박소연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이 결혼이 성사되기까지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오해가 풀렸고 강준혁의 부모님 또한 두 사람을 받아들이게 되었죠. 그리고 지금 최병국은 결혼식장의 맨 앞자리에 앉아 손자의 결혼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흐뭇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자 잔잔한 피아노 선율과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얀 드레스를 입은 박소연이 입장했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강준혁은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두 사람은 그동안 겪었던 모든 아픔과 오해를 뒤로한 채 서로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나란히 서서 백년 가약을 맺었습니다. 신랑 강준혁 군, 신부 박소연 양, 두 사람이 부부가 될 것을 서약합니까? 강준혁은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서약합니다. 그리고 박소연도 눈물을 머금은 채 대답했습니다. 네, 서약합니다. 순간 예식장에 뜨거운 박수와 환호가 쏟아졌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연회장에서 가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정숙은 박소연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소연 씨. 박소연은 긴장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정숙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 되었네요. 박소연은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정숙이 처음으로 자신을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정숙은 박소연의 손을 꼭 잡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심했죠. 이제부터는 우리 진짜 가족처럼 잘 지내봐요. 박소연은 감격스러운 마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이 순간 강준혁의 부모와 박소연 사이의 벽이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최병국은 연회장에서 조용히 손자와 손자 며느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강준혁과 박소연이 다가오자 최병국은 잔을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진짜 축배를 들어야겠구먼. 박소연은 그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최병국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허허, 감사할 것까지야. 나는 그저 자네를 직접 보고 싶었을 뿐이라네. 그리고 그는
잔을 한 모금 마신 후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자네는 내 손자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이지. 그러니 나도 이제야 안심이 된다네. 박소연은 감동한 표정으로 최병국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동안 할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해준 모든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박소연은 조용히 말했다. 저도 할아버지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최병국은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손자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래, 이제 너희 둘이 서로를 잘 지켜주면 되는 거야. 이제 최병국은 모든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손자의 인생을 두고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박소연이 강준혁의 곁에서 함께할 것이었으니까요. 결혼식이 끝난 후 박소연과 강준혁은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출국장에서 최병국은 박소연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법이라네. 자네는 그걸 보여줬어. 그러니 내 손자와 함께 잘 살아가게나. 박소연은 눈물을 머금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준혁이 손을 내밀자 박소연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최병국은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나는 안심이 되는구먼. 그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최병국은 그동안 돈을 벌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깨닫게 되었습니다. 행복은 재산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그는 손자의 행복을 지켜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이제 그는 조용히 자신의 시간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손자와 손자 며느리와 함께 따뜻한 식사를 하면서 말이죠. 때로는 작은 행동 하나가 예상치 못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려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발견되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진짜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부와 명성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지만 정말 의미 있는 성공은 숫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전하는 따뜻한 마음의 온도,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의 척도가 아닐까요? VIP 라운지에서 외면받았던 한 노인, 그리고 그를 도왔던 한 직원. 누군가는 별것 아닌 일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작은 친절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결국 한 가족의 운명까지도 변화시켰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외로운 백만장자가 아닙니다. 손자와 손자 며느리의 웃음 속에서 매일 저녁 따뜻한 식사를 함께하며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었던 순간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혹시 그때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시겠어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작은 배려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주변에 묵묵히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은 그분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 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의 작은 관심과 격려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 여러분께 어떤 울림을 주었나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감동적인 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